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누구부터, 그리고 언제부터 맞을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값은 얼마인지까지 최종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네, 물량 확보와는 별개로 실제로 접종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상황 등을 보고 부작용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본 다음 늦지 않게 접종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 접종이 시작되어도 모든 사람이 곧바로 맞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먼저 접종할 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자, 우선 고령층과 오래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등 감염에 취약한 계층, 그리고 의료인과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또 경찰과 군인 등 사회에서 필수적인 직업군에 있는 사람 등 모두 3,600만 명입니다. 자, 일반인은 그 다음인데요.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는 당분간 백신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임상 자료가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면 접종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접종비의 경우 우선 접종 대상자는 무료입니다. 자, 일반인들은 돈을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얼마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백신별로 유통, 또 보관 방식이 다른데요. 특히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 60도에서 80도에서 효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초저온 시스템, 이른바 콜드체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부는 별도의 접종센터를 만들거나 기존 시설을 개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에 따라 효능이 또 다르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부작용이 있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백신 개발사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요. 자, 구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면책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행상입니다.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는 백신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약과 또 이상 반응을 추적하는 등 백신 접종 전 과정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